핵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화학 반응과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어디서 반응이 일어납니까? 핵 내부에 시작을 하죠.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나 온도에 거의 영향받지 않고 핵 내부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핵 반응은 원자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 화학 반응과는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핵 내부에서 알파 방사나 감마 방사와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핵종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질량수가 14인 탄소에서 뭔가 떨어 나와서요. 이게 이제 베타 방사인데 그렇게 되니까 질량수가 얼마인 14인 질소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원소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위 원소들은요. 핵의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핵과 전자 간의 정정 인력의 크기가 똑같죠. 따라서 화학 반응에는 차이가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물리적인 성질이나 핵 반응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핵 반응은요, 핵 내부에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압력에도 영향받지 않고 이것이 이온이냐, 중성분자냐, 호돈수 물질이냐, 화합물이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이 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 보통은 온도가 수백 도 정도 바뀌죠. 그러니까 수백 킬로줄에서 1000킬로줄 정도인데 핵 반응은 그거에 거의 100만 배 정도로 큰 에너지가 이 변화가 되죠. 따라서 온도가 기본적으로 수천만 도에서 수억 도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렇게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 1, 2, 3, 4, 5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가 시험에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를 파란색 원표로 네모로 표시하고 거기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 미출제라고 해놓으세요. 방사선에는 크게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이 있습니다. 이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의 실체가 뭐냐?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입자라고도 합니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의 덩어리죠. 양성자를 제가 P 플러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중성자를 N이라고 표현했는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제로잖아요. 양성자는 각각 플러스 1가죠. 합해가지고 몇 가일까요? 플러스 2가죠. 그리고 이것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질량이 커졌어요. 전자에 비해서. 이 알파 입자는요. 자기가 플러스 2가의 전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알파 입자를 관통시키게 되면 어느 극으로 휘어질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휘어지죠.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입자라고 하는데 고에너지 전자죠. 저희가 전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휘어질까요?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겠죠. 베타 입자가 더 많이 휘어질까요? 알파 입자가 많이 휘어질까요? 알파 입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2가예요.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일까요? 누가 더 많이 휘어질까요? 플러스 2가가 마이너스 1가보다 더 전하량이 커서 많이 휘어질 것 같지만 이건 질량이 거의 8,000배 정도 커요. 전자 한 개 질량에 비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은 약 1840배잖아요. 그런 게 몇 개 모였어요? 4개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전자 한 개 질량보다 이 알파 입자 한 개의 질량, 베타 입자 한 개의 질량보다 질량이 7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하량 거지만 덜 휘어지고 베타 입자가 더 많이 휘어지죠. 감마선은요, 감마 입자라고 하잖아요. 왜요? 고에너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모두 핵 내부에서 핵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입자들이나 바로 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도록 하세요. 관통 능력을 볼 때 누가 관통 능력이 제일 크냐면은 감마선은 빛이기 때문에 제일 관통 능력이 크죠. 알파선은 관통 능력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에너지로 보면은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에서 누가 평균적인 에너지 크기가 제일 클까요? 알파선이 에너지 크기가 제일 커요. 감마선이 에너지 크기는 제일 작은데 관통 능력은 빛이기 때문에 제일 크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이게 아직 일반화하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즉 방사선의 종류와 성질이 있잖아요. 이것도 출제되는데 제 생각에는 만일에 이것이 출제되면 위에 있는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와 함께 같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되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거예요. MD에서는 이미 핵화학의 내용이 이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연습을 하는데 PT에서는요. 올해 처음으로 핵화학 쪽이 범위에 들어가세요. 처음으로 들어가면 보통 그 문제가 출제되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특히 피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자발적으로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 좀 전에 봤더니 알파 방사, 베타 방사, 감마 방사가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양전자 방출하고 전자 포위라는 게 있죠.
알파 방사는 핵 내부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 나오면 그거는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에게 핵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 방사는 핵 속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전자예요. 그것이 베타 입자죠. 가마 방사는요, 이렇게 보통은 알파 방사나 베타 방사가 일어날 때 동시에 수반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고에너지, 핵 중에 있는 고에너지 핵자가 상대적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저에너지 핵자로 바뀌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삐세 형태로 방출하는 것. 그것을 감마 방사라고 하죠. 양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 부호가 반대예요. 전자는 몇 가예요? 마이너스 1가죠. 근데 양전자는 플러스 1가예요. 질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베타 방사는 핵 내부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이고, 자, 베타 입자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고, 이 베타 입자를 우리 베타, 양성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1, 그리고 질량수 기호도 1. 중성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는 제로예요. 질량수 기호도는 1이죠. 그 다음에 고에너지 전자고, 전자는 질량수 기호도는 제로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 기호도는 여기서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렇게 베타 방사를 할 때 식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인데, 양전자 방출은 누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죠. 그러면서 뭐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베타 입자에서의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질량수 기호도는 제로 똑같죠. 단지 전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가 마이너스 1인데 양전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얼마? 플러스 1이죠. 양성자는요, 원자 번호와 질량 기호도 모두 1이에요. 중성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제로, 질량 기호도 1.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왼쪽 아래 첨자가 양변에서 합이 똑같아요. 왼쪽 위 첨자, 질량수 기호도가 양변에서 합이 똑같죠. 여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양자 방출은 이 양성자가 핵 내부에 있는 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양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포획은요,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전자 껍질에 전자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전자, 뭘 어떻게 표현합니까? 2, 그렇게 표현하고, 원자 번호 기호도 마이너스 1, 질량 기호도 제로죠. 양성자 1을 딱 잡아먹어가지고, 양성자가 뭐로 바뀌었냐면 중성자로 바뀌었어요. 중성자 원자 번호 기호도 0, 질량 기호도 얼마? 1.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핵 반응에서 여러분 항상 왼쪽 아래 첨자 합이 양쪽에도 똑같고 왼쪽 위 첨자 합이 양쪽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시험에 찾아줄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성 핵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건 기본적으로 핵 내부에서 일어나죠.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몇 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릅니까?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죠. 그래서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고 1차 반응 속도 법칙에 의하면은 그때 반응 속도는 핵종의 농도 또는 개수에 비례하고 이 속도 상수가 곱하게 되면 반응 속도 법칙이 돼요. 이걸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하게 되면은 로가리즘 초기의 핵종의 그 농도 또는 개수분의 나중 시간 t에서의 농도 또는 개수 이퀄 마이너스 kt가 되죠. 그리고 반감기는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이다라고 구할 수 있고, x축이 여기서 반감기 한 번, 두 번, 세 번에게 흥가할 때 한 번 흥가할 때마다 반토막 나죠. 또 반토막 나죠. 반토막 나죠. 반감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감기가 안 바뀌죠.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를 때는 반감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를 때는 로가리즘 초기의 핵종의 개수분의 나중 시간 t에서 핵종의 개수는 마이너스 kt. 반감기는 어때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 2 이렇게 적을 때 이거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조합할 수 있어요. 자, 요 두 식에서 이것과 반감기에 대한 식에서 속도 상수하고 반감기를 서로 이항을 하게 되면 속도 상수는 반감기 분의 로가리즘이죠. 그래서 이 속도 상수 대신에 반감기 분의 로가리즘 2를 딱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로가리즘 2는 0.693이나 0.7을 써도 되고 그냥 로가리즘 2를 그대로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를 알고 방사성 핵종의 초기의 개수를 알고 시간 t에서의 개수를 알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기의 개수하고 시간 t에서의 개수는요,
초기 붕괴 속도, 시간 t에서의 붕괴 속도를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관한 문제는 이미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연습은 일반학 추론에서도 연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제시하는 그것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142조 안정성 띠와 핵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소는요, 한 개 이상의 동위 원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수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질량수가 1인 수소, 질량수가 2인 수소,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원소든지 간에 무한히 핵 붕괴가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한히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비방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감기가 측정되는 것. 반감기가 어떤 거는 몇 분이에요. 어떤 거는 몇 시간, 어떤 거는 며칠, 어떤 거는 몇 달이나 몇 년, 어떤 거는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반감기가 실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정한 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안정한 핵종은 아예 반감기 자체가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